가는 부분인데 제 손을 한 7분에서 9분가량 만지다가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술에 취했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여기에서 내가 뭐라고 하면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뭔가 이걸 책임을 지고 뭔가 기사들의 뭐 그런 검증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현 제도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서 시청자 여러분, 혹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카카오 대리기사 서비스 이용해 보셨습니까?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연락이 상대적으로 간편해서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안심할 수 있다. 안전귀가, 안심귀가라고 하는 컨셉을 또 카카오 측에서 내세웠습니다. 카카오 대리기사를 부르시면은 안심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카카오 대리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또 다른 위협을 당했다. 그런데 카카오 측에서는 우리가 기사들을 일일이 다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해를 입은 여성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도 조금 전에 영상 보셨는데 말이죠. 네. 저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 여성이 상당히 놀라고 떨었을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는 시간 내내. 네, 뭐 아주 조바심을 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난달 10일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음주를 하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카카오 대리 모빌러티에다가 연락을 해서 대리기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서 김포 톨게이트를 나와서 송내 IC를 가는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상당 부분 안심을 하고 대리를 맡겼으니까 뭐 이렇게 비몽사몽 간에 지금 이제 허벅지 쪽으로 손이 점점 들어오자 예. 도저히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왜 이러냐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갓길에 차를 세웠다고 하는데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볼 때 저는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운전대는 저 사람이 잡고 있고 그렇죠. 나는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고 정말 무섭다. 저 사람이 내 운명을 내 목숨을 쥐고 있는 듯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차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블랙박스 상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일부 나오는데요. 결국은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천천히 갓길에다가 차를 댔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그 기사가 본인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뭐 정중하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여성에게 마치 빈정거리듯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냐, 기사를 어떻게 이런 이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서는 안심귀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제 비난 가능성이 뭐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죠. 피해 여성이 강하게 항의하자 카카오 대리기사 이 기사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도 장난하듯이 했다.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당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무릎 꿇을게요. 진짜로. 내가 여기서 무릎 꿇을게. 저도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데 저 네. 목소리는 진짜 사과하는 목소리 같지 않아요? 네, 뭐 빈정거리는 거 못지않게 또 이제 마치 농담하듯이 무릎을 꿇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달리고 있는 지금 차량이 사실은 일반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비위를 거슬리다가는 또는 이제 어떤 뭐 신체적으로 저항을 하다가는 둘 다 같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여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간이 쪼그라드는 그런 이제 느낌을 아마도 받았을 것이다. 거기서 사실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결국에는 다행히도 사과를 했으니 망정이지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도저히 뭐 저항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책이 사실은 필요한데 과연 뭐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게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 카카오 대리기사 사실 이 대리운전 관련해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경쟁도 치열한데 이 카카오는 SNS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등록 기사 수만 해도 13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나고요. 누적 운행 건수가 2,300만 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카카오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런 기사를 만날 확률 이거는 미리 카카오 측에서 검증이 안 되는 건지 사실 이번 사건 보고 피해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들으신 분들도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대리 기사를 쓰지 않고 카카오 대리라는 것을 SNS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쓰는 이유는 좀 더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겠거니 그럼요. 개인 정보가 등록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좀 신원이 확실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이 서비스를 쓴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나름대로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와 같은 조금 더 이제 기사들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은 전화하고 이름하고 그리고는 기사님의 이제 사진 등등의 정보를 보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사로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특정이 사실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더 큰 책임을 부과하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거니 하는 게 아마도 상식적인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이 발생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경찰이 갔더니 이 대리기사가 하는 얘기가 네. 고객이 잠이 들어가지고 깨우려던 것이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본인의 행위를 뭐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실수다, 뭐 어떻게 보면은 오해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전화나 이름이나 사진 등등을 이제 제공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이제 차량이라는 게 독특하잖아요. 외부로부터 완전히 이제 단절된 그런 사적 공간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까지 사실은 제재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예방하기는.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뭐 우리의 기대처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뭐 이런 이제 대리 기사분들의 신원을 좀 더 확인하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을 해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전과력 같은 것도 좀 열람을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들을 하면서 사실은 안심 서비스라니까 안심할 만한 사람들이 운전하겠거니 이렇게 이제 사실은 기대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사전에 스크리닝이 안 된 채 그냥 그야말로 너나 할 거 없이 아무나 사실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13만 명이나 되는 등록된 기사들이 전혀 전과력에 대해서도 스크리닝이 안 돼 있고 누구나 그냥 등록을 하면 사실은 아무하고 아무가 연결할 수 있게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게 그렇게 이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보니까 말이죠. 카카오 대리 기사 서비스 걱정 없이 안심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걱정하면서 불안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측은 이 피해 여성의 피해 호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등록된 기사분들 사전에 이런저런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대리운전업 자체
자체는 사실은 전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사들을 필터링하거나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사실 그런 거를 저희가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좀 한계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하는 거는 예방 조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기사님들한테 이런 성범죄에 대한 어떤 조심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기사 개인마다 CCTV를 다 감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은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왜냐면 카카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걱정 없이 안심귀가라고 하는 카카오 대리기사 서비스의 그 광고 문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없다. 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이제 그 관련자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방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인 게 사실은 이 기사분들이 카카오 택시에 소속된 피고용인들이 아니에요. 일종의 하청업체에서 또는 이제 개인 업자들이 그냥 이 서버에다가 그냥 등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제 등록된 기사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도 사실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뭐 이제 사전에 전과력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러한 이제 분들에게 예방 교육을 한다거나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이제 임기응변으로 이것을 그냥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태도는 좀 이 서비스 자체가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닌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뭐 어떤 명확한 관계가 있다거나 해야 이게 이제 관리가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으로 묶여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종의 시간제 근무입니다. 계약제 근무인데요. 1시간 일할 때 14,000원을 받는 거예요. 14,000원 받는데 그중에 20%를 지금 업체에다가 띄고 나머지를 본인이 이제 갖게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이제 애매한 이제 그야말로 계약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뭐 고용 관계 같으면은 불안정한 관계 같으면은 전혀 신원 보장조차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사실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 피해를 당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 여성의 이야기 명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카카오 대리를 이용하는 이유는 대리를 불렀을 때 대리기사의 이름과 보험 여부와 전화번호가 다 떠요. 카카오에서도 대리 광고를 할 때 안전귀가라는 말을 꼭 쓰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니까 이런 대기업에서 하는 곳이니까 그냥 작은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고 쓰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조금 몇천 원 더 비싼 경우에 비싸지만 그래도 믿고 쓸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는.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카카오에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카카오는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하고 믿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배신을 한 거예요. 피해 여성의 이야기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카카오 대리기사 서비스 이용하는 이유가 더 비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그 대리기사 부르시려고 이쪽 전화하고 저쪽 전화하고 그러시는데 이 카카오는 좀 비싸지만 안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편하다. 네. 이건데 카카오 측이 우리를 완전히 배신한 거다. 그렇죠. 이 대기업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홍보나 광고를 한다면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법적 책임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할 거면 그 부분에 응당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 관계로 지금 아무나 이런 식으로 등록만 하면 신원도 확인하지 못한 채 결국은 뭐 서비스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런 종류의 불안정한 시스템은 사실은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카카오 측이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은 당연히 오시는 기사님들이 카카오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사실은 이번 건에서 보니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무나 시간제로 등록해서 뭐 그 등록된 시간 장소에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범죄 전력자도 얼마든지 등록만 하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르는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가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이른바 서울 신림동 CCTV 사건,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집에 이런 분이 산다고 한다면 여성분들 얼마나 무서우실까요? 이웃집 남성이 갑자기 문을 열라고 하더니 성폭행을 시도했고 범행에 실패하자 여성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감금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먼저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20시간 가까이 감금돼 있다 풀려나온 직후였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23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낮 오피스텔 같은 층에 있는 피해 여성 집에 찾아가 확인할 게 있다며 문을 열게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이 문을 열자 갑자기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여성이 반항에 실패하자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7시간 동안이나 감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남성을 안심시킨 뒤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주거침입과 성범죄 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확인할 게 있으니 들어가 봐야겠다. 집에 들어가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해서 문을 열라고 해서 열어줬다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문을 이렇게 쉽게 열어주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알고 있던, 얼굴은 알고 있던 사이일까요? 뭐 아무래도 안면이 없을 수는 예. 없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서는 강아지가 넘어갔다 당신네 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반려견 얘기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경계심을 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도와주려고 문을 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침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택에 침입해서 개인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성폭행에 이제 행위를 하는 사건이 1년에도 한 자그마치 한 305건 정도가 발생하고요. 그 사건들 중에 이제 강간에 이르는 사건은 105건.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네. 이 심리도 좀 이상해요. 당시에 이 남성은 이제 마약을 하고 있는 필로폰을 한 상태로 이제 침입을 했던 것 환각 같습니다. 상태인 네,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침입을 했는데 아마 1차 시도에서 본인의 뜻을 이제 이루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피해 여성을 흉기를 갖고 들어갔으니까 협박을 해가지고 자신의 집에까지 피해 여성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 10시간 넘게 감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감금을 한 이후에 여성을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뭐 상당한 시간, 17시간이 지나자 이 여성이 이제 꾀를 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좀 내가 신고를 안 할 테니까 좀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신고 안 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 집에서 탈출을 한 이후에 즉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서 지금 이 사건이 결국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 남성이 일단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은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여성을 감금하면서 여성에게도 마약을 흡입하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럴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마약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마약을 흡입하는 자가 모르게 흡입할 수 있는 마약의 종류는 아닙니다. 뭐 물범 같으면 그런 게 가능한데요. GHB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 그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잘 모르는 상태로 흡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여성이 그와 같은 마약에 노출되지는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말로 천만다행인데 이런 경우 이제 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던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10대 여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반려견 아까 얘기했는데 네, 반려견이 네. 귀엽다고 하니까 우리 유인해가지고. 집에 가서 네, 네. 한번 볼래? 하고 유인해 가서 네, 또 성폭행을 하고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웃집 사람
이웃집 남성은 얼굴도 알고 평소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건지? 글쎄요. 지금 이제 아까도 뉴스에 나왔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모든 가구의 한 30%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반은 여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성들이 혼자 살면서 지금 이런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시나 이제 지자체나 경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앱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뭐 서울시에서 나온 안심이 앱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는 혼자 사시는 여성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경보음이 울리는 창문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앱이나 또는 디지털 비디오 같은 거를 제공해서 네. 안전 대책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좀 더 사전에 미리 잘 갖춘 이제 주거 환경이 되도록 결국은 개인이 노력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선 방법이 없고요. 그나마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여성을 쫓아다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범죄가 되도록 스토킹 방지법을 좀 빨리 도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네, 그렇습니다. 스토킹 관련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게 경범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보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놀라셨어요. 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해야 될 몫이 당연히 있지만 결국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뭐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저도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또 살아야 안전할 수 있다. 네.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신 거죠? 네, 유의할 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